자, 세 분 오셨습니다. 선수로 하면은 김승환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황운하 의원님하고 저도 같습니다. 다 같아요 이제? 네. 동기시구나. 선수가 같은 나이 순으로 하죠. 그럼 나이 순으로는 우리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경찰 출신이시고요. 판사 출신 김승환 의원님 예.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검찰개혁 그 자문위원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자문위원 출신의 제가 과거사위원회도 했습니다. 네, 민변 출신이기도 한 김영민 법사위 간사 네,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신 이유는 지금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위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핫합니다. 핫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해가지고 각각 중수청하고 공소청 만들어놨는데 공소청은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라고 그랬더니 보안 수사권으로 수사권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수사청은 수사만 하라고 했더니 거기 검사 출신들을 사법 뭐라고요? 사법관,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과 입에 안 붙네.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수사사법관 법관이에요. 사법관이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검사가 다시 수사관을 지휘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기관 두 개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을 그대로 이제 중수청으로 옮겨 놓는 네. 공간만 바꾸고 소속만 바꿨을 뿐 현재의 검찰청을 그대로 옮겨 놓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공소청의 역할을 뭐 중수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도 받게 하고 또 별건으로 입건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다 또는 심지어 공소청의 식민지다. 식민지다. 이렇게 성격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공소청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수청을 중수부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과거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 단위의 특수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나쁜 거 아니냐. 더 나쁜 것이죠. 검사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제도의 본질이잖아요. 네. 검찰의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공화국이 되고 윤석열 독재 검찰 독재 기반이 됐던 것도 이런 기형적인 검찰제도였는데 이런 검찰제도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체해 가지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검찰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켜 놨어요. 유지시키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한도 많이 주고 사람도 많이 주면은 더 나빠졌죠. 더 나빠지고 아무튼 지금 검찰이 80년 동안 그 권한이 집중이 되면서 그동안의 폐해가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는 국민의 어떤 정당한 선택권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수사 조작도 있었고요. 역사의 흐름까지도 다 돌려버린 게 검찰이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저희가 채택을 한 건데 지금 뭐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진짜 검찰청의 외청인 중수청을 둔 특수부를 둔 그런 꼴이라서 이건 오히려 개혁이라고 보고 또 저는 자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조선일 때 2021년 2월 달에 원래 이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6월 달에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네. 당대표일 때. 근데 그때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선거 보궐선거를 남겨두고 좀 유예를 하자. 좀 나중에 하자. 그다음에 그때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하도 난리를 피니까 연기를 했었는데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도 지고 네. 윤석열은 2021년 3월 달에 검찰총장 옷 벗고 바로 대통령 선거 준비를 뛰기 하고 나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 연기시킨 게 네. 그들 입장에서 신의 한 수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아무튼
그 트라우마 생겨서 또 비슷한 일이 이게 또 이건 반복이 또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요. 예. 지방선거는 6월달에 있지 6월이 되면 이게 전반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장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어요. 예. 어수선합니다. 지금 법사위 구성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네,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크게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예. 사실상 지금 주는 모양이에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모양. 검사에게 네. 안 준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곳곳에 집어넣어놨어요. 숨겨놨어요. 네. 첫 그러니까 번째.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만들었다. 첫 번째 보안 수사권. 네. 두 번째는 중수청을 이원 조직화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수사사법관. 그렇죠. 이 그러니까 사실 법률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검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검사들이 다시 수사관을 지휘하는 구조. 네. 게다가 이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사법관은 대형 로펌에서 대거 충원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대형 로펌 중심으로 법조 부패 카르텔이 아. 굉장히 폭넓게 형성됩니다. 아하. 지금도 판사들은 대부분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중수청까지 대형 로펌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 오케이.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 끌기입니다. 속도. 자 보십시오. 지금 중수청 하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원 조직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검찰 개혁하면서 그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법조인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거든요. 그 수사기서 분리를 하더라도 그렇죠. 중수청은 법조인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검사 출신 의원들이 혹은 검사 출신 그럼 변호사들이 자기 일자리 대책이잖아 그거. 맞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상하다 했는데 이번에 이원 조직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방을 하고 오늘 토론회도 있을 건데 계속 공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아니에요. 많이 떠들어 봐. 그러다가 2월 구정 지나고 3월부터는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통과 어려우면 6월로 넘어간다. 한번 열심히 싸워봐. 던져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안들이 누가 만들었겠냐. 검찰 출신이 이 안을 만든 것이다. 검찰 출신이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검찰 출신이 주도한 게 아니고 검찰 출신이 내가 둘러싸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첫째. 두 번째로는 경찰이 수사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수사권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찰이 예를 들어 범죄자하고 짬짬이하고 그 선에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위에 공소청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이 논리인 것 같거든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이신 우리 황운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뭐 반복된 얘기인데 이거 시간을 끌다가 네.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을 남냐 안 남냐 전권 송치주의를 부활하냐 안 하냐 이것이 전부 형사소송법에 달렸거든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일정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 형사소송법부터 건드려야 되는데. 예, 예. 그 이것이 최소한 이번에 동시에 입법 예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간 끌기. 예, 혼란한 시기를 틈타 가지고 이때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기려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 뭐 논리가. 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뭐 검사들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검찰개혁단 구성을 보면 3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3개국의 입법지원국 역할 다 해요. 실질적인 역할은 입법지원국. 입법지원국장이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입법지원국에 3명의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 중에 2명이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전체 검찰개혁 추진단 57명 중에 22명인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검사를 채우고 있고 봉욱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점검회의를 하면서 계속 봉욱 수석이 어떤 중요한 현안마다 쟁점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여긴 이거 이런 희한한 게 나오는데 검찰이 주도한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은 아니다. 검찰이 주도한 게 맞고
그리고 그 주도의 정점에 봉은 민정수석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검찰 수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예. 네. 그러나 그것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도 짬짬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럴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짬짬이를,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찾으면 안 된다. 검사한테 다시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하면은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을 왜 해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제 시대 때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기소권을 다 줬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을 계속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권력기관 개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너무 이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검사들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검사들 헷갈리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검사들이 부리는 기술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지 않냐. 항상 막. 그래요, 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윗단에서 눌러야 돼요. 이 검찰 개혁은 그동안 검사들이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왔거든요.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러니 이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정치 권력 혹은 국민이 직접 통제 가능한 권력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야 그럼 경찰 어떻게 할래? 이걸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큰 틀을 지키는 선에서 나머지 디테일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디테일 하면서 거꾸로 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디테일을 해결하려면 다시 본질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게 그들의 기법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보안 수사권 이 논리는 이거예요. 검찰도 짬짬이 하지 않냐. 검찰이 사건을 묻어버리면 어떡하냐. 경찰이. 그러니 경찰이 예. 경찰이 짬짬이하고 묻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 검사들이 통제해야 된다. 이게 보안 수사권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문제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검사한테 권한을 줘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그 두 가지인데요. 대안이 뭡니까? 예. 예, 항상 수사기소 분리할 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가 지연된다. 두 번째는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 네, 역량. 두 가지를 항상 지적을 하는데 수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번 TF에서는 그 수사의 절차상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어떤 때는 뭘 하고 어떤 때는 뭘 하고 이렇게 해갖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사실 낼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을 흔드는 그런 법안을 내서 그 연구를 하지 않고 예. 그 제도적 연구를 하지 않고 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잘 됐다. 취지를, 예, 요걸 그거는- 핑계로 네네. 다시 우리 권력을 되살려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사한 것을 모두 다 전사나 다 기록화시켜서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평가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는 부분이라든가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그걸 건드려서 아니 뭐 해외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해외 제도를 연구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려. 제도적으로 해결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연구를 해서 나오길 기대했는데.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이건 경찰이건 피의자를 불러서 아니면 참고인을 불러서 한 진술은 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 법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기보다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법원에서 그 실체 관계가 서로 사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안 수사권 주는 걸로. 근데 보안 수사권 주면 뭐 합니까? 수사한 다음에 그 피의자가 증거 능력 부인하면 다시 다 또 법정에서 해야 되는. 아니 이게 해결 방법이면 이때까지 그러면 네네. 그 지금 체제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아무 문제도 없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일단 그런 디테일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수사- 방법을 네.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검찰처럼 막 폭주해서 조작하고 난리치는 거죠. 또 하나는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거, 덮어주는 거. 이 수사기관이 폭주하는 거는 검사 한 명이 다 막을 수 있어요.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압수수색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폭주하는 것은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장 검사, 청구권 그게 검사 제도로 다 막는 겁니다. 오케이. 폭주는 못해요. 그러면 덮을 때 어떡하냐. 그게 이게 문제죠. 문제인데 네. 이것도 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덮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그 외부의 독립된 감사기관을 둬서 함부로 덮을 때는 그걸 문제 제기하거나 그 감찰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더해서 처음에 당에서 설계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잘못되거나 덮어주려고 하는 수사를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필요하면 각각의 경찰서 내에 수사기관 내에 그것을 심사하는 감독관을 별도로 두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두자. 이런 제도들을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건 암장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건을 몰래 파묻어 버릴 때 경찰이 폭주를 못한다. 네.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못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묻어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김용민 의원님이 뭐 정리 잘 해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검사처럼 수사권을 막 그 남용은 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가 다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견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이제 묻는 게 문제인데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또는 어떤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예상된 어떤 문제를 침소봉대해가지고 그 제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틀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검사의 보안 수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게 이미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된 나라에서는 다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검사가 경찰서로 출근을 해요. 예,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뭐 서로 그 또 미국에서는 이제 형사들이 검사실에 찾아가서 뭐 서로 긴밀하게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으면 사건을 묻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서로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도 문제는 이게 네. 이 수평적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되게 하고 검사의 권한에 집중되지 않게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검사 우위적인 그러니까. 검사 주도적인 사법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찰한테 어떻게 경찰을 믿고 맡기냐. 네. 더 그 유능한 검사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휘해야 돼. 이 사고 낡은 방식에서 봉건적인 사고 방식. 이 사고 방식이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입법 지금 예고안 우리나라 법의 보안 수사 현재는 보안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다 요구만 해요. 이번에 입법 예고안 그 안은 검사물 솔직히 20년 먹은 사람이라는 작품이 느껴질 정도로 저 딱 보니까 아 이건 검사물 20년 이상 먹은 사람이 한 거구나. 정말로 옛날 고루타분한 그 아까 그런 깔려 있는 사고 방식. 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을 묻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킥스를 열어놔서 킥스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예, 형사사법 시스템인 건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검찰에서도 담당 검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묻어둘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소상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압수수색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 갖고 장난치려고 하는 검사라든가 수사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이런 소프트한 제도를 마련하면 사실은 우려하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근본 체계를 바꾸려고 하니까요. 이거 만든 사람이 큽니다. 처음부터 자기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경찰이 암장하는 걸 막을 수 없네. 제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성공하지 못했네. 할 수 없다. 검사가 그 권한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검사가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디테일하게 그걸 만들어낼까 이런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한을 놓지 않지?
그걸 연구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검사 주도 형사 사업 시스템 이제 현재의 우리 형사 사업 시스템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검사 주도 형사 사업 시스템. 검사 주도.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보면 넣으려고. 보안수사 요구권뿐 아니라 공소청법 만든 거, 중수청법 만들어 보면 그게 배어 있거든요. 공소청법을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놔 버렸어요. 이게 이전에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들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민생하고도 직결되는 게요.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요구사항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건을 좀 끌어달라. 네. 뭐 고소인 고발이 지치도록 사건을 결론 이게 내지 말고 1년이고 끌어달라. 돈벌이하고도 결국 또 연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그때 카르텔이에요. 압수수색 안 들어오게 해달라. 그 검사들이 가졌던 권한을 예.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검사 출신들이 누렸던 네. 변호사로서의 특수한 지위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들 취업 대책이자 그리고 은퇴 대책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한편으로는 예, 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위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공소청에 필요 없는 고등 공소청도 이번에 그대로 남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공소청 연구관, 대검 연구관을 본따 가지고 공소청 연구관을 또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 수사 사법관에 대해서 얘기 이거는 이제 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공소청에 중수청에다가 중수청은 이제 전문 수사관들로 이루어진 기관. 그래서 수사관들이 결국은 중수청장도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수사사법관을 둬라. 이 사람들은 법률가라고 하니까 결국은 검사 출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 검사 그죠? 검사 출신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뿐만 아니, 아니요. 아니라 그런데 설계 자체는 검사 출신 그러니까 현재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한다는 게 예. 설계의 이유인데 명분이죠. 실제로는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엔 대형 로펌에서 채운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 검사 출신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을 일로 많이 가게 만든다는 게 주의 목적이 된다는 것도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네, 네. 그거는 취업 대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취업 대책 만들려고 이 중수청 하라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더 취업 중요한 건 대책처럼. 예. 공소청이 현재 이제 유지가 되더라도 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판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건 하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소를 강화하려면 검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있는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가져가도 무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수청의 수사 역량은 어떻게 할 거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라는 착각은 이제 좀 버려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니 여기는 수사 베테랑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구조를 짜서 검찰 수사관 그리고 경찰 국수본에 있는 수사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하고 현재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검사와 협력 관계를 계속 모델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들 검찰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국수본에서 수사하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수시켜줘야죠.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 공소청 한 중수청에 이제 수사사법관 또 네. 전문사관 이제 이게 이원화된 제도를 둬서 검사하고 수사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수사관처럼? 현재의 검찰청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딱 이원화된 네. 구조 그대로 가겠다는 그대로 거잖아요. 가겠다는 거죠. 그대로 가서 검찰 수사관은 절대로 검사가 못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게 하는 건데. 그리고 청장은 검찰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법조인만 그래서 되겠죠. 법조인만. 그래서 이제 현재 중수청의 구조를 보면 이 검사 주도, 검사가 주재자가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처럼.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용민의 말씀처럼 이 수사는 베테랑 수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테랑 네. 수사관. 경찰에도 베테랑 수사관이 많이 있고 검찰에도 오래된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그렇죠.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수청에 가면 내 이름으로 영장 신청하고 내 이름으로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이거에 상당히 그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수사사법관이 다 하는 거예요. 수사사법관이 다 하는 거죠. 수사사법관이 다 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중수청을 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일본말 써가 좀 방송에서 죄송한데 내가 검사에 시다바리 하러 왜 중수청에 가야 돼? 그러면 차라리 이러면 유능한 수사관들이 안 가는 겁니다. 검찰청에 그냥 있지 그러면은 이미 자리 잡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은 검찰에 한 8천 명의 일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천 명이 사실은 수사관들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 검찰청 소속 6천 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한 절반이라도 중수청에 와서 아까 그 황원하 의원님 말씀하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수사를 주도하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보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도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그렇죠.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검사가 안 와도 되는데 그 검찰 수사관들 지금 실제 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와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수사를 하고 예, 주체적으로 수사를 그 하면 사람들이 승진해가지고 중청장도 되고 해야 그래야 되는데. 되는데 예, 예. 지금 그렇게 중수청의 구조를 설계를 해야 구조를 되는데 보면 완전히 막아놨어요. 수사사법관 검사 출신이 올지 대형으로 보면 출신이 올지 어쨌든 이 법률가 법조인 이 사람이 영장 신청권 등 중요한 권한을 독점하게 설계돼 있어요. 네. 이 사람한테만 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들 예를 들자면 20년 된 베테랑 수사관이 2년 된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한테 지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네. 다시 검사가 주도하는 네. 설계를 누가 다시 했겠어요? 검사 출신이 했겠지. 우리가 검찰공화국 이거 바꿔보자고 검찰개혁하는 건데 도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 이렇게 설계했을 리가 있나요? 검찰 출신이 이렇게 설계했겠지. 네. 그러니까 독특한 그러니까. 설계예요. 지금 경찰 조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문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어느 전문 수사기관도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 않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굉장히 없어요. 독특한 구조예요. FBI 국장을 검사를 데려서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세계 지금?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가 없고 그리고 이 명칭부터 그래요. 수사를 하는 사람한테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수사사법관. 잘 보면 사법관이에요. 네, 법관이 사법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날 검사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준사법기관 이러면서 그 법원하고 동격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들 주장하고 그 발상이 여기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다 사법관. 사법관 왜 넣습니까? 이게 근데 말이 제가 됩니까? 지금 보면서도 약간 너무 한심한 게 우리 수사사법관 혹은 검사, 법조인들 저희가 사실 암기잘해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새 AI 시대에 사실은 저희보다도 AI가 훨씬 더 금방금방 거의 정답을 찾아내고 예, 그렇게 법조문 하는데 금방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기득권을 수사사법관을 유지하려는 둘 이유가 AI 이 대전환 시대에는 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토론회도 하긴 할 건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여당 의원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나와 있는 입법 예고된 법들은 너무 검사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고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의지가 읽힌단 말입니다. 중수청장을 검찰청장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 발상이 거기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법이 수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온전한 개혁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면 또 국회에서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남아 있고 그 과정이 계속 있으니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입법 예고 2주 기간 동안은 그럼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법안의 이 부분을 고쳐야 돼.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할 수 있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지금 이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개혁 추진단이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긴 한데 국무조정실장이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단장은 사실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부단장을 한 명을 두고 있는데 부단장은 이 업무를 깊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어서 사실상 검사 출신 입법지원국장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점검회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네. 또 총리실에서 각각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제 고쳐야 되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또 뭐 잘 안 고쳐지면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정부 안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돼 넘어와 버리면 여당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정부 안이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안이 와야지 정부 안에서 마련된 안을 여당이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단계에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좀 책임지고 이거 대통령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원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또 국회의 지난번에 그 공수처법 중수처법 만든 취지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한 취지 이 취지를 살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실은 TF에서 여기 김영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0여 차례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그 중수처법, 공수처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저희가 낸 그 안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저희가 낸 민주당에서 낸 안에 대해서 뭐가 좀 이거는 틀리고 그랬는가 뭐 지적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완전히 그냥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무시하고 네, 자기들 그러니까 이 부처 혹은 그 청와대 또는 뭐 총리실의 각각 담당자가 몇 명이서 하다 보니 검찰 출신이고 그들이 주도하여서 지금 방안이 나왔고 이거는 전부 다 검찰의 관점과 세계관과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절대 다시 입법 예고 기간에 토론을 거쳐서 이 지금 민주당 안을 한번 민주당 안을 구체화하고 그걸 관철시키기에 노력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2021년부터 준비가 되고 계속 수정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짜는 거라서 거의 5년 6년을 갖다가 준비한 안인데 오늘 여기서도 이 이걸- TF 안은 아마 몇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걸 공청회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공장님 잘 다뤄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용민 의원 주도로 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도 하고 또 저국신당도 오늘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게 수정되도록 해야죠. 그럼 이 수정안이 반영돼 가지고 네, 입법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사위원들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고 당과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율안이 잘 만들어지면 설 전이라도 빠르게 설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죠. 지금처럼 늘어지면은 이건 그 지방선거 이후 그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러다가- 연기되는 거고. 그러다가 형사소송법이 안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 형사소송법이 안 바뀌어지면 완전 개혁이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지방선거 전에 해쳐버리자 네네. 그런 거죠. 네네. 6월 되면 저도 법사위 없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지. 네, 그거 노린 거 아닌가 싶어요. 딱. 그런 거 노린 것 법령이 같은데.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재 공소청법에 이제 그 다른 법령에 정한 사항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조항이 있거든요. 196조에 그 조항을 안 바꾸면은 검사의 수사,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이거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6월 이후에 정치적으로 뭐 혼란스럽고 뭐 상위 법사위 다 바뀌고 뭐 이를테면 이용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공소청법 지금 입법에 의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권한이 이전에는 그래도 부경공선 방대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것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조차 없어지고 전면적으로 수사권이 부활됩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요 멤버가 될지 또는 뭐 새로운 멤버가 될지 계속해서 이 사안을 2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근데 우리 김용민 간사가 섭외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 아닌데 자꾸 그렇게 섭외했다 그러면 아침에 회의가 생겼다고 회의는 그렇게 많은지. 자, 2주 동안은 여기 갔다 회의 가시는 것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